네, 안녕하세요. 토니볼입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일주일 정도는 영상 컨텐츠를 중단을 하고, 즉, 그냥 커뮤니티 채널에서 그냥 이렇게 좀 숫자를 맞춰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다시 영상 컨텐츠로 구독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또 설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약간 또 긴장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제가 전반기에는 NBA의 이 숫자 맞추기, 토니볼의 이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이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을 통한 승부 예측이 어느 정도는 잘 이렇게 통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어떤 환경이 바뀌었는지 아니면은 뭐 계산법이 그냥 전반기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었던 건지 저도 요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일주일 정도 영상 컨텐츠를 멈추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좀 파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요 고히스토리는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매일매일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부분들을 뭐 테스트를 해봤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커뮤니티를 데일리로 제가 숫자 정리한 거를 커뮤니티에 올려놨으니까요.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테스트랑 모의고사도 한 3번 정도 치르고 네, 다시 좀 복귀를 했습니다. 네, 저도 네,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런 부분을 갖고 이렇게 좀 소통을 또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주일 동안 저는 조금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심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이게 잘 맞지도 않고 하니까 좀 화도 났고요. 개인적으로 제 자신한테 화도 났고 뭐가 문제일까 또 이 답을 찾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시간에도 되게 많은 분들이 응원과 좀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분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뭐 김병인님, 뭐 레이몬드님, 그리고 빙승호님, 뭐 영택님, 케빈님, 케빈경용님, 뭐 근육 이완 맥그리거님, 뭐 우일신님, 승태님, 성문님, 그리고 정혁TV님, 뭐 영택님, 네, 너무나도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 컨텐츠를 빌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되게 이 그 꼬꼬마 채널에서 이런 걸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네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또 영상 컨텐츠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근황 토크가 조금 길었습니다. 근황 토크가 좀 길었는데 내일은 또 4경기밖에 없어요. 4경기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그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했고 좀 변경을 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우선은 오늘 경기 리스트인데 사실 오늘 경기는 제가 일요일 경기는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질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안 했습니다. 정리를 안 했는데 제가 그래도 오늘 그래도 오전에 좀 보려고 했었던 2경기는 좀 정리를 한번 했었어요. 어저께밤에 그 경기가 이제 미러키랑 뉴욕 경기였고요. 그리고 네, 클리퍼스랑 필라델피아의 경기였습니다. 네, 요 경기를 베이스로 제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꿨었는지 뭐 이런 부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기존 토니볼의 전반기에 했던 방식이랑 후반기에 했던 방식이 좀 많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크게 3가지였습니다. 하나가 그 TBS에 대한 스코어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이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다른 하나는 백투백이었습니다. 전반기에는 백투백 일정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팀별로 보면은 편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 대부분 뭐 50%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은데 후반기 들어서는 뭐 체력적인 부담이 좀 피로 누적이 많이 됐는지 이 백투백이 미치는 영향이 되게 커졌더라고요. 네, 제가 잠깐 이 백투백 그 관련된 그 데이터로 좀 이렇게 화면을 좀 전환을 해봤습니다. 제가 백투백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보시면은 네, 이게 올 시즌에 그 백투백 일정에 대한 각 팀별 경기에 대한 승률입니다. 뭐 가장 승률이 높은 클리퍼스
부터 이렇게 쭉 나열을 한 거고요. 보면 클리퍼스는 현재 백투백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타라든지 피닉스, 미러키도 백투백 승률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제가 전반기 때는 백투백에서 라인업을 보고서 라인업이 좀 빠지면은 그 경기는 피해가고 이랬지 백투백 자체를 그렇게 부정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후반기 때 되면서부터는 이렇게 클리퍼스처럼 백투백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팀을 제외하고는 백투백 승률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후반기 시작하고 백투백을 치르는데 그 팀이 승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선별을 한 쪽에서는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 백투백도 되게 큰 변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번 요거 보시죠. 네. 클리퍼스가 뭐 가장 좋고 유타, 피닉스, 미러키, 포틀랜드도 백투백이 뭐 절반 이상 승률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인디애나부터 브루클린 백투백이 생각보다는 승률이 별로 안 좋네요. 네, 5할 승률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뭐 마이애미부터 뭐 OKC까지 필라도 백투백이 조금은 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위 팀들 보시면은 레이커스가 뭐 백투백 좀 상승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고, 네, 제 기억이 납니다. 네, 뭐 덴버, 보스턴, 시카고 뭐 이런 팀들 제가 백투백 찍었다가 다 이렇게 말아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나고 있고요. 백투백 실적이 제일 안 좋은 팀은 토론토네요. 토론토는 백투백을 치르면서 한 번밖에 못 이겼네요. 9번 중에. 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백투백 관련된 이야기 잠깐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대시보드 화면으로 돌아와서 어떤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냐면요. 가장 크게 바뀐 게 언어바가 없어졌습니다. 네, 제가 언어바를 좀 다뤄달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으셔서 언어바 지표를 넣었었고, 언어바도 계속 이렇게 경기를 선별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리고 제가 언어바는 정말 깐깐히 선별을 했습니다. 정말 깐깐히 선별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선별을 했고, 성적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언어바에 대한 승률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토니볼이 적중률이 안 좋아지는 거에 되게 가속 페달을 밟아준 게 언어바였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바는 네, 제가 처음에 그냥 생각을 했었던 것처럼 언어바는 더 이상 농구, NBA 쪽은요, 네, 언어바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언어바를 제가 제외를 했고, 그리고 이상한 숫자들이 좀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요 숫자들이 생겼고, 요 숫자들이 어떤 의미인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요 팀 밑에 있는 숫자는요, 컨퍼런스 순입니다. 미러키, 오늘 뭐 미러키 뉴욕 요걸 갖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미러키가 2위, 그리고 뉴욕이 동부 7위, 그리고 요 이상한 숫자들 있죠. 4-1, 0-0, 4-1, 3-0. 네, 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반기 때는 그냥 TBS 마진값이 높으면은 그 팀은 이긴다. 이렇게 봤습니다. 대부분요. 그리고 TBS 마진값이라는 것은 TBS 값이라는 것은 최근 홈 경기 조건 5경기, 그리고 맞대결 5경기, 그리고 홈과 원정이 구분이 없는 5경기,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추려서 TBS 값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후반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일정이 좀 꼬이는 일정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전반기 때도 꼬이는 일정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후반기 때 그 빈도수가 워낙 많아지면서 이 숫자들이 많이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은요. 지금 미러키 4-1, 뉴욕 4-1 이거 보이시죠? 네, 요게 어떤 그 의미냐면은 미러키가 최근 홈에서 치룬 5경기 중에 4경기가 플레이오프권이랑 치른 경기고, 한 경기는 비플레이오프권이랑 치른 경기다. 요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0-0은 미러키가 최근에 5경기를 치렀는데 그 5경기 중에 탑시드에 있는 팀이랑 치른 경기 숫자, 그리고 뒤에 있는 0은 그 바텀 팀, 그러니까 완전히 꼴찌 팀들이죠. 꼴찌 팀이랑 치른 경기 숫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러키나 뉴욕이나 4-1, 4-1 비슷합니다. 숫자가. 뭐 둘 다 플레이오프권이랑 되게 치열하게 승부를 치렀죠. 근데 밑에 탑시드냐 바텀이냐라는 걸 보면은요, 미러키보다는 뉴욕의 일정에 훨씬 힘이 들었습니다. 네. 뉴욕은 최근 5경기, 최근 원정 5경기 중에 탑시드랑 3번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요 14-2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뉴욕이 숫자가 2가 나왔지만 이 2는 그냥 2가 아니다라는 거죠. 되게 센 2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물론 이 경기는 그 라인업들이 다 무너지고 미러키가 백투백이라는 또 안 좋은 요소도 있었었고, 그리고 뉴욕도 결과적으로 아마 미첼 로빈슨이 1쿼터에 나가서 못 돌아왔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돌아왔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네, 뭐 6분 뛰고, 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 미첼 로빈슨도 6분 뛰고 못 돌아왔네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경기는 TBS 마진을 따지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어저께 봤었을 때 9.5지만, 이 핸디값이 9.5나 나왔지만 뉴욕이 거둔 이 2점은 2점이 아닐 것이다. 충분히 더 의미 있는 숫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뉴욕 사이드 쪽을 봤었었는데, 사실 이 경기는 그거랑은 상관없이 라인업이 다 붕괴가 되면서 그냥 들어왔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후반기 때 좀 키를 정할 부분이 백투백을 치르는 팀을 승리 사이드는 별로 안 잡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요 경기는 뭐 뉴욕 사이드를 봤는데 뭐 뉴욕이 들어오긴 했으나 뭐 이런 과정이랑은 이런 뭐 계산의 과정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뉴욕이 승리는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들은요, 제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가 컨텐츠는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빈칸이 좀 많은데, 제가 보려고 했었던 경기만 이렇게 뭐 미러키 뉴욕처럼 숫자를 좀 넣어봤고, 나머지 경기들을 봐도 백투백 변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뭐 뉴올 같은 팀은 참 이게 모르겠어요. 뉴올은 오늘 뭐 방송 중에 해설위원도 뭐 역전패의 명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뉴올은 너무 불안정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뭐 이빨 빠진 댈러스를 상대로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과연 그게 좋은 경기력일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시카고는 이번 트레이드에서 최고 승리자는 시카고랑 덴버잖아요. 그래서 시카고는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물론 오늘은 좀 거의 뭐 20점 가까운 차이로 지기는 했지만 막판에 또 쫓아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있을 뭐 골스랑 시카고 경기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네, 요 클리퍼스 필라델피아 뭐 요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가 말씀드렸었죠. 위에서 요 3-2는 클리퍼스가 플레이오프권이랑 3번, 비플레이오프권이랑 2번, 2-1은 탑시드랑 2번, 완전히 바텀 팀이랑 1번 이렇게 치른 거고, 필라델피아는 2번, 3번, 1번, 1번. 그래서 이렇게 3점 차이, TBS 마진은 3점 차이고 핸디값은 3.5점 차이였습니다. 그랬는데 원래대로였으면은 필라델피아를 찍었어야겠죠. 그런데 제가 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숫자를 클리퍼스가 조금 더 뭐 빡시게 만든 빡신 과정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필라델피아는 지금 엔비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3.5점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클리퍼스 사이드를 봤고, 네, 이 부분도 뭐 맞아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클리퍼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테렌스만 선수가 되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만약 이제 클리퍼스 팬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한테도 이제 자모란트 같은 애가 하나 생겼다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뭐 생긴 거나 스타일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자모란트가 오늘 자모란트가 아니라 만 선수가, 네, 운동 능력이라든지 센스가 되게 좋은 선수구나라는 뭐 그런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선 간단하게 이제 후반기 일정에서 제가 개선을 한, 지금 브레이크 시즌 동안 좀 개선을 한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걸 이제 오늘 경기 뭐 컨텐츠는 만들지 않았지만 이 두 경기만 제가 보려고 했었던 경기만 한번 적용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봤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구독자분들께서 기다리시는 이제 내일 경기 4경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내일 샬럿 대 피닉스, 토론토 포틀랜드, 덴버 애틀란타, 레이커스 올랜도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요소가 되게 많은 경기예요. 되게 애매한 경기들입니다, 다. 저는 참고로 이런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하지 이렇게 변수가 많은 경기를 싫어해요. 변수가 많은 거는 축구 볼 때나 변수가 많다 보면은 이상한 결과들이 막 터지니까 축구 볼 때는 좀 변수가 많은 걸 좋아하는데
이런 야구나 농구나 이런 거는 변수가 많은 경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우선은 피닉스랑 샬럿 경기 먼저 알아볼게요. 네, 보시면은 어, TBS 마진이 3점 차이로 피닉스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핸디는 5.5를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다 보면은 저는 우선은 이거를 피닉스 사이드로 보는데 좀 사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최근에 샬럿이 나름 좀 그렇게 빡신 일정은 아니었어요. 뭐 꿀 일정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꿀 일정인가요? 네, 근데 피닉스는 그냥 네, 그래도 너무 이렇게 쉬운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네, 뭐 플레이오프권이랑도 3번 치르고 그리고 탑시드랑도 치르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 지난번에 피닉스가 연승을 달리는 걸 멈추게 했던 게 샬럿이에요. 근데 그 경기가 피닉스가 못해서 졌던 게 아닙니다. 저도 그 경기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저는 피닉스 사이드를 봤었었고 보기 좋게 틀렸는데 그때 샬럿이 너무 잘했어요. 그때 샬럿이 아마 두 자릿수 이상 득점을 한 선수들이 거의 6명인가 7명 뭐 이렇게 됐었었고 그날 몽크가 거의 30점을 넣는 인생 경기를 펼쳤던 날이 그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3.5, 5.5고 마진값이 3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저는 우선은 피닉스 사이드를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라인업을 볼게요. 라인업이 뭐 우리 뭐 폴신이라든지 부커, 네, 브리지 크라우더, 에이턴 뭐 다 나옵니다. 나올 수 있는 포틀랜드 자원들은 다 나오고 이제 론저볼은 뭐 아웃됐는데 시즌 아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워싱턴이랑 뭐 몽크는 GTD인데 뭐 나오겠죠. 요 정도 GTD면. 그리고 워너메이커는 아직까지는 좀 적응을 하겠죠. 보면은 라인업을 보면은 뭐 한쪽으로 그렇게 뭐 잡아먹히는 그런 라인업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둘 다 베테랑도 있고 영맨들도 잘 버티는 그런 팀 컬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요거 세부 숫자 한번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두 팀 다 최근 홈 경기력이나 원정 경기력 두 팀 다 좋다고 나옵니다. 두 팀 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 갖고 있다. 그리고 득실 마진도 둘 다 플러스고 미세하게 EFF는 조금 차이로 피닉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대결은 물론 뭐 맞대결은 전년도 성적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뭐 샬럿이 지난번에 폭주하던 피닉스를 멈춰 세우고 해서 뭐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그런지 샬럿이 맞대결은 이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홈과 원정이 구분 없는 최근 5경기만 나열을 시키면은 이거는 피닉스가 이긴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 EFF도 한 8점 정도 차이가 나고 득실 마진도 이렇게 보면은 거의 10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마이너스 1.8점이니까 플러스 9점 정도 피닉스가 앞섭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 네. 제가 뭐 샬럿 올해 샬럿이 워낙에 성적이 좋긴 하고 해서 뭐 샬럿도 되게 이렇게 좋아 보이는 팀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선 이 경기는 피닉스 쪽으로 조금 잡았고요. 뭐 좀 어수선한 경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내일 이 경기가 토니볼에서는 좀 안정적인 경기다라고 해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좀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테스트 기간에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기를 하고 조금은 좀 변수가 많다 싶은 거는 노란색으로 표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 토론토 대 포틀랜드 경기입니다. 지난 일정들을 보면은 포틀랜드보다는 토론토 쪽이 조금 더 험난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숫자는 네, 8대 4입니다. 8대 4고 내일 토론토가 마이너스 1.5 정도 핸디값을 받았고요. 내일 혹시 릴라드가 네, 무릎 부상으로 지난번에 빠졌던 릴라드가 반반 GTD네요. 네, 그리고 라우리, 벤블릿, 트렌트가 내일 네, 파웰이랑 트렌트가 다 나오네요. 내일 요 경기는 좀 어수선한 변수가 이 트레이드 리벤지 매치잖아요. 물론 뭐 지금 제가 요번 그 토론토랑 포틀랜드 트레이드를 봤을 때는 즉시 전력으로는 당연히 포틀랜드가 득이 되는 장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 트레이드의 득실은 뭐 남은 계약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한 상당히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겠지만
그래도 포틀랜드가 미래 자원들을 좀 내줬잖아요. 근데 내일 같은 포지션에 네, 이렇게 선수들이 있네요. 그리고 내일 토론토는 아누노비, 시아캄 다 뛰고 내일 릴라드만 포틀랜드 돌아오면은 거의 완전체네요. 지금 네. 이 노만 파웰까지 노만 파웰 새롭게 등장을 한 노만 파웰까지 있다면은 포틀랜드가 올해 요 라인업은 이렇게 트레이드를 한 거는 올해 한번 일을 내보자 뭐 이런 스탠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일 릴라드가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이 경기도 상당히 좀 재밌게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네, 요거 세부 숫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틀랜드랑 토론토 최근 보면은요. 실점이 토론토가 많았네요. 그래도 포틀랜드는 꾸역꾸역 플러스 마진 갖고 뭐 과정들을 보면은 토론토가 좋은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래도 네, 결과물은 포틀랜드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맞대결 성적은 뭐 포틀랜드도 항상 뭐 플레이오프권이었고 토론토는 뭐 우승 대권 항상 바라봤었던 최근 몇 년 동안은 팀이었는데 되게 백중세네요. 막상 막하인데 그래도 토론토가 결과물을 잘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네, 아유 이거는 뭐 둘 다 못 이긴다라고 나오네요. 최근 5경기를 이렇게 훑어보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최근 5경기 두 팀에게 무슨 일이 있었었는지. 토론토는 최근 5경기 최근 5경기 중에 1승만 거뒀네요. 덴버한테만 1승을 거뒀고 클리블랜드나 휴스턴한테도 졌네요. 그리고 유타랑 피닉스 되게 탑시드권 팀이랑도 많이 싸웠고 네, 토론토는 최근 5경기 중에 1승만 거뒀고 그래도 포틀랜드는 3승이나 거뒀는데도 워낙에 좀 실점이 컸나 보네요. 2경기가 거의 가비지 실점이었죠. 그 댈러스랑 2차전에서 완전히 132대 92로 졌었던 이런 것들이 좀 숫자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브루클린한테도 한번 졌죠. 이때 아마 어빙 빠진 브루클린한테 졌고 나머지는 성적들이 다 괜찮은데 저 경기가 좀 타격이 있었었는지 조금은 숫자가 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네. 저는 우선은 이 경기는 좀 이렇게 토론토 사이드를 볼게요. 이게 릴라드가 분명 뭐 릴라드가 웬만하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릴라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경기는 또 트레이드 리벤지 매치이기 때문에 정말 변수가 무쌍할 겁니다. 정말 변수가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요 경기는 우선 토론토 사이드를 보는데 조금은 불안 요소가 많은 경기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덴버랑 아틀란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애틀란타가 조금 더 좀 타이트한 일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덴버 근데 순위도 뭐 비슷비슷하고요. 근데 덴버는 4점 정도 TBS 마진이 앞서는데 핸디 조건은 마이너스 4.5입니다. 저는 우선은 덴버 사이드를 봤는데 덴버가 이번 트레이드에 엄청난 또 승리자죠. 네, 내일 우선은 고드는 반반 GTD 상태인데 뭐 약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맥기 요키치가 쉬러 갈 때 맥기가 조금 지켜준다면은 또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내일 애틀란타는 뭐 트레이 영, 보그다노비치, 뭐 콜린스 카펠라 뭐 나올 사람들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머레이라든지 밀셉 뭐 그리고 마포주 다 나오고요. 사실은 이제 내일 고든이 나올지 안 나올지가 좀 정확하진 않는데 저는 약간 이 덴버가 이번에 트레이드 결과물을 딱 만든 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정도면은 그냥 드래곤볼의 프리자가 3단 변신한 그런 느낌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맥기랑 고든을 얻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 고든이 뛰면은 좀 확실히 잡아줄 것 같은데 뭐 고든이 지금 반반 GTD라서 저도 어떻게 될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경기 세부 숫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경기는 두 팀 다 이길 수 있는 경기다라고 나오는데 뭐 값 차이는 덴버가 좀 많이 앞섭니다. 그리고 맞대결 부분도 덴버가 많이 앞서고요. 맞대결은 뭐 작년에 아틀란타와 지금의 아틀란타는 다른 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점수 차이는 많이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5경기를 보면은 네, 아틀란타가 승리하는 경기력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최근 아틀란타가 무슨 일이 있었죠? 아틀란타가 오클라 원정에서 이기고 레이커스 원정에서 네, 이빨 빠진 레이커스를 잡았죠. 이 경기에서 르브론이 부상을 당했죠. 네, 이 경기에서 그 경기를 결과적으로 잡았고 클리퍼스랑 세크라한테는 지고 골스한테는 네, 이겼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썩 그렇게 뭐 훌륭한 성적이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선은 내일 덴버 경기 뭐 0.5점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저는 뭐 이 경기, 내일 경기들 중에서는 그나마 안정적인 경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덴버 사이드를 보고 시간이 오늘 개선한 거라든지 제가 근황 토크는 한 3분 정도 얘기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네요. 네, 레이커스랑 올랜도 경기 빠르게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뭐 이빨 빠진 레이커스랑 네, 잇몸밖에 없는 올랜도의 경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요, 올랜도가 훨씬 험난한 일정을 치렀어요. 그래서 뭐 3.5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저는 우선은 레이커스 사이드를 잡았는데 7.5는 레이커스한테 지금 큽니다. 레이커스한테는 좀 큰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은 저는 선별을 안 할게요. 선별을 안 하는데 제가 데이터는 한번 네, 데이터가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올랜도가 전혀 다른 팀으로 지금 다 갈아엎어졌기 때문에 네, 보시면은 네, 데이비스, 더들리, 제임스 안 나오고 마크 가솔 그리고 네, 어 정말 생소한 라인업입니다. 올랜도에서 정말 생소한 라인업인 것 같고 7.5면은 이걸 한번 던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레이커스 쪽으로. 근데 너무 이거는 좀 정말 종잡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또 모르죠. 이렇게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어떤 조직에서 뭔가 이렇게 좀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만 이렇게 쭉 모아놓으면은 또 그 팀에서 또 야 우리도 뭔가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또 일을 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약간 올랜도가 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아 그래서 네,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 보면은요. 네, 올랜도 이거 그냥 7.5 가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물론 뭐 레이커스 이 점수도 뭐 릅갈디오가 다 있었을 때의 점수이긴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맞대결을 했었을 땐 올랜도가 이겼네요. 지난 맞대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최근 경기력은 둘 다 승리할 수 없다는데 레이커스 EFF 마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상당히 좀 안 좋네요. 그냥 이 경기는 내일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기 수가 없어갖고 웬만하면 레이커스 올랜도도 다 들고 가려고 했는데 네, 우선 내일은 요 세 개로만 이렇게 좀 추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주일 정도 만에 좀 영상 컨텐츠로 복귀를 했고요.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최대한 파악해서 많이 고쳤다고 생각은 했는데 또 공은 둥글기 때문에 또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 저도 뭐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장담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그걸 예측해 보자라는 또 과정의 과정은 또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결과가 좋아야겠지만요. 네, 이렇게 경기 참여하시는 거는 이제 구독자분들 선택이고요. 네, 책임 또한 구독자분들 몫이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네, 그럼 토니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